전 세계적인 정화가 다가오고 있다. 은하연맹.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은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정보들은 루이스 카스타녜도라는 채널러가 받은 메시지들에서 나온 것으로, 그녀는 우주의 다른 지역에 사는 존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은하연맹으로 알려진 조직과 소통합니다. 이 메시지들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훨씬 더 큰 계획과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영적 진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 지구와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포함하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들 초반에 등장하는 개념 중 꽤 무서운 소리로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죽음이라고 불립니다. 이 용어는 새롭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 같은 오래된 종교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는 아주 구체적이고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다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메시지들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순수한 영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 진정한 자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모나다, 모나디나 신성한 불꽃이라고 부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물리적 육체입니다. 이는 매일 거울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위치한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페리스피리투, 페리스피리토라고 부릅니다. 페리스피리투를 다리로 생각하세요. 순수한 영과 물리적 육체를 연결합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 영은 물질적 육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페리스피리투는 미묘한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체처럼 물리적이지도 않지만 순수한 영도 아닙니다. 중간적인 무엇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리스피리투는 우리가 태어난 행성의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경우 페리스피리투는 지구의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행성의 진동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잠수할 바다의 압력에 맞춰 특별 제작된 잠수복과 같습니다. 이 페리스피리투가 우리의 경험들이 기록되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느낄 때 그 모든 것이 페리스피리투에 저장됩니다. 모든 기억과 삶의 경험을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와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에 이릅니다. 이 메시지들에 따르면 행성들도 진화합니다.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하듯이 행성들도 변형을 겪습니다. 지구는 지금 그런 변형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는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다른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라디오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상상해보세요. 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가 이제 더 높은 주파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주파수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기회와 여러 생을 거친 후에도 이 새로운 에너지와 맞지 않는 행동 패턴을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둠을 택하고 극단적인 이기심과 잔혹함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에서 생으로 의도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이상 행성의 진화를 따라갈 수 없을 때 그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주파수와 맞는 행성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페리스피리투는 지구의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그 페리스피리투를 다른 행성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바다에서 그 맞춤 잠수복을 입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페리스피리투는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분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그 안에 저장된 모든 기억과 경험도 함께 사라집니다. 완전한 재시작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수한 영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영의 죽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의 에너지적 몸체와 그 안에 저장된 모든 것의 죽음입니다. 메시지들은 이것을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육체적 고통은 아니지만 아주 깊은 수준에서의 고통입니다. 정체성의 완전한 상실, 개인사로서의 역사 상실, 그 사람이 여러 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것의 상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들은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는 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빨아들이는 행성 또는 흡입하는 행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력이거나 진동이 매우 강해서 특정 유형의 에너지를 거대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행성을 상상해 보세요. 이 행성이 지구 근처를 지나갈 때 매우 낮은 진동을 가진 존재들을 자동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치 우주용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과정은 빠르고 잔인하며 전혀 섬세하지 않습니다. 준비나 작별의 시간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끌려가 버립니다. 하지만 지구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매우 고차원적인 존재들의 개입 때문에 이곳의 과정은 다를 것입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세심할 것입니다. 격렬하게 끌어내는 대신 행성을 떠나야 할 존재들은 깊은 잠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은 부드럽게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페리스피리투 영체는 가능한 한 덜 충격적으로 용해될 것입니다. 이는 반창고를 한 번에 떼어내는 것과 천천히 떼어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같지만 한 방법이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극단적인 과정에서도 연민과 배려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지구가 이처럼 더 온화한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결정했을까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조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행성 밖의 생명 주제로 들어갑니다. 메시지들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의 한 형태로 여겨집니다. 메시지들은 이를 영적 지구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지구중심주의란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반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영적 창조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지적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이라고, 우리가 신의 유일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메시지들은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무한한 우주에서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 수십억의 별이 있는 상황에서 오직 지구만 의식 있는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 밖에는 수백만의 문명이 있습니다. 메시지들이 부르는 것처럼 수백만의 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명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문명은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와 영성에서도 크게 진보했습니다. 그들은 균형 있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문명들이 은하연합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빛의 존재들, 진전하여 진정한 발전이 단지 더 나은 기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사회로서, 행성으로서 더 나아지는 것임을 이해한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주변을 돌며 관찰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우리가 더 나은 세계로의 전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은 매우 구체적일 것입니다. 단지 영적이거나 에너지적 지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토양을 해치지 않는 첨단 농업 방법,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산업 시스템, 지구를 치유하고 진정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밖에는 다른 집단의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 자비롭지 않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아마도 연합보다 더 진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적이지만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하지만 자비롭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기술적으로 무기를 다루는 법을 알 수 있지만 언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성숙함이 없습니다. 메시지들에 따르면 지구상의 일부 정부들은 이 존재들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비밀 협정입니다. 이러한 정부들은 이 존재들이 지구에서 특정한 일들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실험을 하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그 대가로 이 정부들은 기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년간 들어온 많은 이상한 사건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데려간 사람들,
기괴한 방식으로 훼손된 동물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메시지들은 이러한 모든 부정적 존재들이 행성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전환을 마칠 때 이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제거를 이끌 인물에겐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대천사 미카엘로 알려진 존재입니다. 완전한 정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진동에 맞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 존재들이 제공할 도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그 놀라운 기술 말입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이 기술을 받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매우 분명한 규칙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초기에는 감독이 전면적일 것입니다. 완전한 감독입니다. 이 기술의 각 사용은 면밀히 감시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류는 아직 그렇게 큰 힘을 가질 만큼 성숙함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전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굶주려 죽는 동안 다른 이들은 음식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탐욕으로 환경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아직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들은 아주 적절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는 어린아이에게 성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다치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규칙은 단순하고 무자비할 것이다. 관용제로. 누군가가 이 새로운 기술들을 악용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즉시 식별되어 지구에서 제거될 것이다. 통보 없음, 두 번째 기회 없음, 재판 없음, 극단적이지만 필요한 조치다.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잘못된 손에 들어간 첨단 기술은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가 배웠고 성숙했으며 이 도구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감독은 줄어들 것이다. 조금씩 더 많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쩌면 세대가 걸릴지도 모른다. 이는 지구 규모의 가석방이다. 이제 당신은 묻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은하연합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수백만의 문명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완전한 혼란일 리 없다. 메시지들은 이 점에 대해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전한다. 우선 모두가 연합의 일원인 것은 아니다. 정식 회원이 되려면 문명은 일정 수준의 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들은 이를 재생성의 세계라고 부른다. 선이 악보다 우세한 단계다. 협력이 경쟁보다 강한 곳이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반인 곳이다. 지구는 아직 그곳에 있지 않다. 우리는 아직 그들이 속죄와 시련의 세계라고 부르는 단계에 있다. 사람들이 배움을 위해 고통받는 곳이다. 악이 아직 많은 힘을 가진 곳이다. 삶이 고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정식 회원이 아니다. 우리는 보호령으로 간주된다. 이는 우리가 그들의 보호를 받지만 결정의 발언권은 없다는 뜻이다. 미성년자와 같다. 부모가 돌보지만 가족의 결정에는 투표하지 못한다. 그런데 누가 지구를 위해 그 보호를 요청했는가? 메시지들에 따르면 그 요청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존재,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종교가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우주적 존재였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연합이 지구와 인류를 돌보아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온다. 연합은 우리처럼 인간이나 인간형 존재들이 통치하지 않는다. 모든 은하연합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특정 종족이 있다. 그리고 그 종족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다. 그들은 고양이형 존재들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집고양이가 아니다. 고양이형의 형태를 지닌 고대적이고 극도로 진화된 문명이다. 그들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오래되고 현명한 종족 중 하나로 묘사된다. 그들의 엄청난 영적 진화와 신성한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에 그들은 고문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직접 통치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연합의 모든 행동이 창조주의 뜻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그들은 창조주를 의식들의 주님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고양이형 존재들의 역할은 모든 것을 그 신성한 뜻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은하계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은하연합에서 활동한다. 통합과 지혜의 역할이다. 이는 이 우주론 전반의 중심이 되는 개념, 즉 영적 실력주의 공로주의로 이어진다. 연합에서는 부유하다고 더 높은 지위로 오르지 않는다. 무기를 가졌다고 권력을 얻지 않는다. 중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지위를 상속받지 않는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도덕적 진화다. 당신의 연민의 수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이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 세계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보라. 이 지구에서 권력과 돈은 함께 간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다. 가족과 정치적 연결이 크게 중요하다. 하지만 저 너머 별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진화된 존재인가에 달려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당신의 바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이것은 우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다. 우리의 성공과 진보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뒤집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우리가 돈과 권력을 쫓는 동안 고도로 진화한 문명들은 사랑과 지혜를 추구해왔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에너지가 무겁다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공기 중에 있다고. 메시지들은 이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은 그것을 조밀한 정신권, 피소이페라라고 부른다. 정신권은 행성을 둘러싼 정신적 대기와 같다. 모든 생명체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형성된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분노, 슬픔에 젖으면 정신권은 조밀하고 무거워진다. 에너지 안개에 같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밀함은 사고가 아니다. 형벌이 아니다. 의도된 것이다. 훈련의 일부다. 메시지를 통해 소통한 한 고양이형 고문은 이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 에너지적 압력은 마지막 시험과 같다. 큰 변화 이전의 강도 높은 훈련이다. 압력은 너무 강해서 각 사람에게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한다. 더는 중립으로 남을 수 없다. 더는 회색지대에 있을 수 없다. 당신은 편을 선택해야 한다. 사랑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섬김을 택할 것인가? 섬김을 받는 것을 택할 것인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현재의 조밀함은 각 사람이 내면에서 실제로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스펀지를 짜면 안에 있던 것이 나오는 것과 같다. 압력이 우리의 진짜 자아를 드러나게 한다.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이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첨단 기술을 받기 전, 존재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준비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울 때 선을 지키지 못하면 진짜 권력을 어떻게 다루겠는가? 생각만으로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압력은 단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나타난다. 행성 자체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들에서 언급된 매혹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기후와 시간의 주인. 우리의 현재 과학 관점에서 보면 기후를 제어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터무니없게 들린다. 우리는 기후를 공기 흐름, 해양 온도, 태양 복사 및 인간 활동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대해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의식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메시지들은 인간 활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염시키고 있다. 숲을 파괴하고 있다. 실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요인으로 제시된다. 주된 요인은 훨씬 더 큰 우주적 주기이다. 이 기후의 주인은 고도로 진화된 영혼으로 묘사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행성팀의 일부다. 그는 행성이 형성된 이래로 지구의 기후를 관리해왔다.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세계의 기후 패턴을 돌봐왔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역사적 대기후 사건들, 예를 들어 빙하기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연적 주기의 일부였다. 이 주기는 극의 전위, Transposition of the Poles라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력극이 완전히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지구축의 흔들림 운동에 관한 것이다. 회전하는 팽이를 상상해보라. 팽이는 완전히 곧게 돌지 않는다. 회전하면서 약간 흔든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대략 25,000년마다 하나의 완전한 주기를 이룬다. 이 움직임은 태양빛이 행성의 서로 다른 부분에 닿는 방식을 바꾼다. 온도 패턴을 바꾼다. 모든 것을 바꾼다. 그리고 기후의 주인에 따르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러한 주기 중 하나의 끝에 있다. 우리는 뜨거운 시기의 끝에 있으며 곧 재조정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행성의 기후가 상당히 재편될 것이라는 의미다. 해류가 변할 것이다. 이 해류들은 열을 지구 곳곳으로 운반하는 거대한 수중 강과 같다. 그것들이 바뀌면 바람 패턴이 바뀐다. 간구 패턴이 바뀐다. 모든 것이 바뀐다. 오늘날 비옥하고 푸른 곳들이 더 건조해질 것이다. 휴식의 시기에 들어갈 것이다.
반면 오늘날 사막인 곳들은 비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비옥해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춤이다. 행성의 자연스러운 균형 재조정이다. 메시지들은 예를 들어 브라질은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사실 브라질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할 다른 국가들을 도울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현재 기후 위기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 놓는다. 오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분명히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극단적 사건들이 이 훨씬 더 큰 자연적 주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어쨌든 일어날 큰 변화에 대비하는 지구의 준비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이제 정말로 무서운 소리로 들리는 부분에 이르렀다. 소위 자기 태양 폭풍 또는 거대한 태양 폭발이다. 태양 폭발에 대해 검색해보면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것을 우려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충분히 강한 태양 폭발은 전기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 전체의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메시지들이 자기 태양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황에 빠진다. 모든 것이 끝나는가? 우리 모두 죽는가? 그러나 기후의 주인과 메시지를 전한 다른 존재들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히 말한다. 아니다. 이 파동은 아무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유기적 생명체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인간도 이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이 파동은 정확한 계산과 조절을 거치고 있다. 연맹의 엔지니어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강도가 정확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필요한 일을 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만 생명에 해를 끼칠 만큼 강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파동이 무엇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의 기술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 시스템을 겨냥한 거대한 전자기 펄스다. 우리의 모든 통신망, 인터넷, 휴대전화, 송신탑, 위성,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왜 누군가 일부러 이런 일을 하는가? 설명은 불안하면서도 매혹적이다. 메시지들에 따르면 우리의 현재 통신 네트워크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특정 주파수로 스며들어 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거기에 놓여진 주파수들이다. 이 주파수들은 우리를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상태에 머물게 한다. 그것들은 우리의 명확한 사고 능력을 방해한다. 우리를 산만하고 분열되게 한다. 이것은 대중을 은밀히 통제하는 한 형태이다. 최면만큼은 명백하지 않지만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파수들을 단순히 꺼버리거나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정화할 수는 없다. 완전한 자해설정이 필요하다. 태양 폭풍은 바로 그 일을 해낼 것이다. 그것은 이 모든 인프라를 한 번에 비활성화할 것이다. 유해한 주파수들을 정화할 것이다. 시스템의 완전한 재시작을 강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재건할 때 우리는 연맹이 제공할 새로운 깨끗한 기술들로 재건할 것이다. 정신통제에 사용될 수 없는 기술들,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기술들이다.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 모든 것을 포맷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와 같다. 태양 폭풍은 포맷이다. 조금 아플까? 그렇다. 한동안 인터넷이 안 될 것이다. 불편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울 것이다. 하지만 필요하다. 이 보이지 않는 족쇄들로부터 정말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페리스피리토의 해체, 영혼과 물질을 연결하는 이 에너지 몸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다. 우리는 은하 연맹과 우리를 관찰하고 돕는 고도의 의식을 지닌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행성이 훨씬 더 큰 자연적 주기의 일부인 기후 변화를 겪고 있다고 논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재설정할 태양 폭풍으로 끝맺었다. 이것들은 우리의 정상적 현실 인식을 완전히 도전하는 생각들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작은 일상 세계를 거대한 우주적 맥락 안에 넣는다. 갑자기 우리는 단지 청구서를 내고 또 하루를 버티려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우리는 은하적 함의를 지닌 행성적 변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다. 우리는 무작위 혼돈의 희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가진 계획의 능동적 행위자들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각 결정, 해치기보다 돕기를 선택하는 매 순간,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개인의 업보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운명에도 그렇다. 메시지들의 묘사된 시스템은 내적 일관된 논리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과학이 받아들이지 않는 전제들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전제들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그것은 각 조각이 서로 연결되는 거대한 퍼즐과 같다.
두 번째 죽음은 행성적 진화와 연결된다. 행성적 진화는 은하 계층과 연결된다. 은하 계층은 기후 변화와 연결된다. 기후 변화는 태양 폭풍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적 개인적 선택들과 연결된다. 아무것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더 큰 직물의 일부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영적 능력주의의 개념일 것이다. 진보된 문명들에서 상승의 유일한 기준이 도덕적 진화라는 생각이다. 당신의 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힘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지능이나 정치적 연줄은 중요하지 않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의 크기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봉사하려는 의지. 이제 이 원칙을 지구에 적용한다고 상상해보라. 잠시만이라도 상상해보라. 우리의 지도자들이 선거 자금이나 TV 등장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된 연민과 헌신적 봉사의 능력으로 선택된다면 무엇이 변할까? 기업에서 승진이 더 많이 판매하는 사람이나 내부 정치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팀을 진정으로 더 잘 돌보고 모두의 복지에 기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엇이 변할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험 점수뿐 아니라 공감, 협력, 타인에 대한 배려의 성장으로 평가한다면 무엇이 변할까? 가족에서 성공을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로 측정하는 대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는지로 측정한다면 무엇이 변할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에 따르면 바로 이런 종류의 세상을 우리가 창조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지구는 레벨을 올리고 있다. 속죄와 시험의 세계에서 재생의 세계로 졸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에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을 때만, 내부 작업을 필요한 만큼 해왔을 때만 속일 수는 없다. 현재의 압력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있다. 우리의 진정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 우리 각자는 우리의 실제 진동에 해당하는 곳에 결국 머물게 될 것이다. 일부는 새로운 단계의 지구와 함께 계속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다른 곳에서 그들의 진화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다. 처벌이 아니다. 각 존재가 자신의 의식 수준에 해당하는 환경으로 끌리는 자연 법칙일 뿐이다. 라디오 주파수로 다시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FM에 맞춰진 라디오라면 AM 신호를 잡지 못할 것이다. AM 신호가 나쁘다거나 당신이 배제된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올바른 주파수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해결책은 FM 라디오를 억지로 AM을 재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해결책은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우리는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갇혀있지 않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매 순간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기회를 가진다. 다르게 생각할 기회, 다르게 행동할 기회. 친절한 모든 행위는 우리의 주파수를 높인다. 우리가 베푸는 모든 용서는 우리를 더 잘 조율되게 한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진동을 바꾼다. 그리고 이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극적일 필요도 없다. 당신이 전 세계를 구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수백만 명이 이 작지만 꾸준한 일을 할 때 누적된 효과는 엄청나다. 물방울과 같다. 한 방울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백만 방울이 모이면 바다가 된다. 메시지들은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말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서 알아내도록 버려지지 않는다. 도움이 있다. 연합이 존재한다. 우리의 영적 가이드들이 함께한다. 지구 자체가 변화를 지지하고 있다. 공기 중에서 느끼는 그 무거운 밀도조차도 유용한 목적을 가진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우리의 진화를 미루는 습관을 멈추게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변하겠다고, 더 나아지겠다고,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겠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현재의 압력은 그 선택지를 테이블에서 치워버리고 있다. 지금 성장하거나 뒤처지거나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밀어붙임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친절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때로는 진정으로 깨어나기 위해 현실의 충격이 필요하다. 어쩌면 지금 전 지구적 규모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강제적 각성, 가속된 성장, 압력 아래의 진화. 기술 문제 또한 흥미롭다. 왜냐하면 도덕적 진보 없이 기술적 진보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우리에게 분명한 예가 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었다. 여러 번 지구를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준다. 이미 사용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여러 번 거의 사용할 뻔했다. 우리는 운이나 마지막 순간에 명령을 거부한 용기 있는 개인들의 개입으로 구원받았다. 우리의 집단적 지혜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더 발달한 존재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존재들은 정말 강력한 기술을 다룰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자신들을 해치거나 다른 이들을 해칠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엄격한 감독은 억압이 아니다. 보호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다. 결국 아이는 잘하고 안전하게 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지도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연합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다. 강력한 도구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을 감독하는 우주적 부모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성숙해졌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감독은 줄어들 것이다. 더 많은 자율성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어쩌면 세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소위 태양 폭발이라 불리는 주제도 더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 폭발이 의미하는 것은 강제적 해독이다. 우리는 현재의 기술에 중독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5분도 못 비워두는가? 인터넷이 끊기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의존은 병적이다. 그리고 이 의존은 우리를 조작에 취약하게 만든다. 무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그 무언가를 통제하는 자가 당신을 지배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끊어버리면 태양 폭발은 우리를 집단적 금단을 겪게 할 것이다. 불편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기술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재구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24시간 뉴스 같은 끊임없는 산만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고 다시 소통해야 할 것이다. 진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끊임없는 산만함 없이 자신의 생각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두려운 일일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혼자 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피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자신과의 만남은 필요하다. 바로 그 내부의 침묵 속에서 진정한 변형이 일어난다. 어쩌면 태양 폭발이 우리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오래된 기술의 파괴가 아니라 진정한 내성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관해서 그것이 더 큰 자연적 주기의 일부라는 사실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행성은 어쨌든 변할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변화를 거부하고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맞춰 흐르며 새로운 기후와 조화롭게 사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것인가? 고대 문명들은 이를 알았다. 기후가 변하면 이주했다. 살 곳을 찾아냈다. 농업 관행을 적응시켰다. 생활 방식을 바꾸었다. 우리도 온갖 기술을 가졌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유연성을 잃었다. 모든 것이 늘 그래왔던 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버렸다. 하지만 우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별은 태어나고 죽는다. 은하들은 충돌하고 융합한다. 행성은 진화한다. 왜 우리가 지구가 예외라고 생각하겠는가? 왜 우리가 아는 상태의 기후가 고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유일한 불변은 변화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다가올 것을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 메시지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건드린다. 우리 정부와 기관들의 숨겨진 면이 존재한다는 것, 중요한 결정들이 공공의 눈에서 멀리서 내려지고 있다는 것, 비밀스러운 의제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지구 정부와 부정적 외계 존재들 간의 합의 언급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많은 음모론과 공명한다. 분명히 이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는 사실은 있다. 우리에게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중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올 청소는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비밀들을 드러낼 것이다. 투명성을 강제할 것이다. 초반에는 혼돈이 있을 것이다. 충격적인 폭로들이 사람들이 항상 믿어온 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흔들 것이다. 분노가 있을 것이다. 배신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혼돈의 반대편에는 명료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으로 된 토대 위에 새로운 더 나은 세계를 세울 수는 없다. 먼저 모든 것을 정화해야 한다. 진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하 자문으로서의 고양이형 존재라는 개념은 특히 흥미롭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많은 고대 문화에서 영성과 신비와 연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성했다. 보호자이자 숨겨진 지식의 수호자로 여겨졌다. 많은 신비적 전통에서 고양이류는 독립성, 직관, 보이지 않는 영역과의 연결을 상징한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고대의 연관들이 단지 상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뒤에 어떤 실제적 지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우주적 고양이형 존재들과의 어떤 접촉의 기억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기억은 수천 년에 걸쳐 신화와 종교적 상징 속에 보존되었다. 그리스도를 우주적 존재로 보는 개념도 주목할 만하다. 메시지들은 예수나 그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역할이 의미하는 바를 크게 확장시킨다. 예수는 단지 2000년 전에 죽은 선한 인간만이 아니다. 그는 더 넓은 우주적 의식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 행성 전체를 돌보는 의식, 문명의 진화를 조정하는 의식, 정상적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시간 척도에서 작동하는 의식. 이는 실제로 예수를 격상시키는 것이다. 만약 그가 단지 인간 예언자였다면 아무리 영감을 받았다 해도 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주적 원리의 현현이라면 그의 범위는 무한하다. 따라서 그의 영향력은 지구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또한 몇몇 신학적 역설을 해결한다. 사랑의 신이 어떻게 지구에서 많은 고통을 허용할 수 있는가? 글쎄, 지구가 돌봄을 받는 수백만 행성 중 하나일 뿐이고 이곳의 고통이 더 큰 계획 내 교육적 목적을 제공한다면 그 설명이 더 타당해진다. 신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신은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없는 규모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가 아이를 예방접종을 위해 의사에게 데려가는 상황과 같다. 주사는 아프다. 아이는 울고 배신감을 느낀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일시적 고통이 미래에 훨씬 더 나쁜 것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것임을 안다. 아이는 단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중립성을 버리고 편을 선택하라는 압력도 많은 이들이 지금 강렬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삶의 상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명확한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불의를 보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척할 수 없다. 너의 내부 어딘가가 내게 입장을 취하라고 외치고 있다. 말하라고, 행동하라고. 그리고 그것은 편안하지 않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척 계속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안전한 거품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하지만 그 거품들은 터지고 있다. 우리는 보도록 강요받고 있다. 인정하도록, 대응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는 시간 문제도 있다. 메시지들은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 말한다. 곧 다가오는 변화들에 대해.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의 시간은 물리적 세계의 시간과 같지 않다.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의 관점으로 사고하는 존재들에게 임박은 우리에게 몇십 년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안다면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시험 날짜를 아는 학생들처럼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벼락치기로 남겨둔다. 그러나 시험이 언제일지 모른다면 항상 준비해야 한다.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준비 작업은 음식을 비축하거나 벙커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가꾸는 일이다.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다. 당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첫 반응이 분노일 때 사랑을 선택하는 일이다. 외면하기 쉬울 때 돕는 일이다. 거짓말이 더 편리할 때 진실을 말하는 일이다. 이것이 진짜 작업이다. 이것이 당신이 준비되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이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다.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다. 교육이나 나이도 상관없다.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할 동일한 기회를 가진다. 메시지들은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두려움은 주요 통제 수단이다. 당신이 두려울 때 보통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받아들인다. 자유를 포기한다. 질문하지 않고 복종한다. 그래서 통제에 저항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답은 믿음이다. 반드시 종교적 믿음일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의미의 믿음이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주가 무작위적이고 잔인하지 않다는 것.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두려움은 그 힘을 많이 잃는다.
여전히 걱정을 느낄 수 있다. 여전히 조심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에 마비되지는 않는다.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더 큰 선을 위해 일하는 힘들이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신뢰는 도움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만든다. 마치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나는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도움이 온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당신이 정확히 필요로 했던 통찰을 주는 우연한 대화. 때가 맞아 손에 들어온 책.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백한 일치. 깨끗한 새로운 기술들의 역할도 과소평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곧 힘이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에너지를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왜 전쟁이 석유 때문에 벌어지는 줄 아는가? 왜 나라들이 에너지 자원을 놓고 싸우는가?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에너지가 무료이고 풍부하다면, 누구나 대기업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계의 권력 역학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아무도 에너지를 통제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자유에너지 기술들은 지금까지 억압되어 왔다. 거의 공짜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발명가들이 존재했고 존재한다. 그러나 그 발명가들은 신용을 잃게 된다. 그들의 특허는 사들여져 묻힌다. 때로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죽는다. 현상 유지를 유지하려는 거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인류를 통제되는 에너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데 수십억 달러가 걸려 있다. 그러나 메시지들에 따르면 이것은 끝나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은 연합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억압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을 숨기거나 통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차단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모두에게 제공되면 게임은 완전히 바뀐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치유 기술들은 우리가 아는 제약 산업을 해체할 것이다. 만약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주파수 장치로 암이나 당뇨병 또는 다른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면 누가 수천 달러를 전통적 치료에 쓰겠는가? 답은 아무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권력자들을 겁먹게 한다. 왜냐하면 건강한 인류는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제될 수 없는 인류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인류는 질문할 에너지가 있다. 권리를 위해 싸울 에너지가 있다. 변화를 요구할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진정한 건강은 결코 체제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체제는 건강이 아니라 병에서 이윤을 얻는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구의 진동이 상승하고 있고 고통을 착취하는 이러한 관행들은 단순히 새로운 주파수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호환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치 FM만 잡는 수신기에서 AM 라디오를 들으려 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해도 단순히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착취적 관행에 의존하는 개인과 조직들은 변하거나 존재를 멈춰야 한다. 제3의 선택은 없다. 추방자들에 관한 부분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가 다른 행성으로 추방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다. 끝없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현재 진화 수준에 더 적합한 환경으로 가는 것이다. 이를 학교에서 한 학년을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라. 당신이 5학년 내용을 배우지 못하면 6학년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그 내용을 숙달할 때까지 5학년을 반복한다. 처벌이 아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진짜로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협력이 규범인 재생의 세계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혼은 그런 환경에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5살 아이를 대학 강의실에 두는 것과 같다. 그 아이는 단순히 따라갈 기초가 없다. 그래서 아이를 그 발달 수준에 맞는 환경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온화하고 적절하다. 그리고 추방된 이 영혼들은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행성들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 자신들의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미래의 환생들에서 충분히 진화하면 더 발전된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진화는 상승하는 나선형이다. 때로는 앞으로 도약하기 전에 몇 걸음 뒤로 가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항상 위를 향한다. 항상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지혜, 더 큰 신성과의 일치를 향한다. 제이두의 죽음에서 잃어버린 기억 문제도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모든 기억과 경험을 잃는 것이 끔찍하게 들린다. 어느 면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때로 기억이 짐이 된다. 때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 삶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다.
때로는 완전한 재시작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완전히 엉망이 되고 바이러스로 가득 찬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과 같다. 네, 몇몇 파일은 사라진다. 그러나 쌓인 모든 쓰레기도 제거된다. 그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매우 부정적인 패턴에 갇힌 영혼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악행의 모든 기억을 유지한다면 그 죄책감과 무게가 압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깨끗한 재시작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준다. 그리고 기억하라, 순수한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본질, 신성한 불꽃은 계속 존재한다. 마치 프로그램의 핵심을 저장하고 주변의 모든 손상된 파일들을 삭제하는 것과 같다. 핵심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고 이번에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할 것이다. 메시지들에서 언급된 휴식실들은 이 과정을 가능한 한 덜 트라우마적으로 만드는 한 방법이다. 수술 전 마취와 같다. 수술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당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순간에도 자비의 행위다. 나쁜 선택에 대한 심각한 결과가 있을 때조차도 그 과정에는 여전히 배려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중심 질문으로 돌아간다. 당신은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미친 소리로 일축할 수 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괜찮다. 누구도 아무것도 믿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문자 그대로 모든 세부 사항을 믿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유용한 원칙들이 있다. 도덕적 진화가 물질적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우주에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생각. 우리의 선택에는 이 삶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도 결과가 있다는 생각. 이런 원칙들은 당신이 은하연합이나 고양이형 존재들을 믿든 아니든 당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선택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더 큰 계획이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이 의미 있는 어떤 것의 일부인 것처럼 당신의 삶은 변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더 신중해질 것이다. 자신의 말에 더 의식적일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치가 있다. 메시지들의 구체적 세부 사항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이면의 원칙들이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결국 아마도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다. 제이두의 죽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기술적 세부사항이나 연맹의 고양이형 고문들이 몇 명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심 메시지다. 진화하라, 성장하라, 사랑을 선택하라, 다른 이들을 섬겨라, 더 나아져라. 우리가 현재 공기 중에서 느끼는 밀도는 우리를 두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다. 우리를 아래로 더 많은 두려움,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분열로 밀어낼 수 있다. 또는 우리를 위로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연합, 더 많은 연민으로 밀어올릴 수 있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매 순간 우리는 이 선택에 직면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면 당신은 더 무례하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친절로 응할 것인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당신은 못 본 척할 것인가? 아니면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 당신이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다른 이들에게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심호흡을 하고 그 감정을 건설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수천 번 반복되면 당신이 누구인지가 결정된다. 당신의 진동이 결정된다. 당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중요하지 않다. 길에서 얼마나 멀어졌든 중요하지 않다. 언제든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돌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주는 당신에게 점수를 매기며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당신을 벌주기 위해 화난 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있을 뿐인 것은 우리의 선택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들과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끊임없는 기회뿐이다. 메시지들은 감독과 감시를 말하지만 억압적인 의미는 아니다. 시험 중 학생들을 지켜보는 교사와 더 비슷하다. 교사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과정의 정직성을 보장하고 필요하면 도와주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다.
연합은 우리가 실패하는 광경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진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를 대신하여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진화할 수 없다. 아무도 당신의 영적 과제를 대신해 줄 수 없다. 당신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지원이 있다. 안내가 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마음만 열면 된다. 기술과 의식의 관계 문제도 깊다. 우리는 기술을 중립적인 무언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용될 수도 악용될 수도 있는 도구들로.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정말 고급 기술은 고차원의 의식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부정적 의도를 가진 존재의 손에서 정말 강력한 기술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우주의 법칙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래서 특정 발견들은 인류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일지 모른다. 모든 경우가 음모나 억압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순히 특정 지식이 준비된 마음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올바른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컴퓨터의 비밀번호와 같다. 올바른 비밀번호가 있어야 특정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당신의 영적 진화 수준이다. 그래서 어쩌면 고급 기술을 받기 위한 최선의 준비는 물리학이나 공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되긴 한다. 아마도 당신의 마음을 다듬는 것일 수도 있다. 연민을 기르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일정 수준의 사랑과 지혜에 도달하면 우주의 비밀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열리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접근을 허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주파수와 자연스럽게 공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힘이다. 타인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창조하고 치유하며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힘은 진정으로 그것을 획득한 사람이 잘못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힘을 얻기 위한 여정이 당신을 변형시켜서 당신이 그것을 악용할 생각을 literally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인에게 누군가를 고문하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체적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가 된 존재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완벽한 안전 메커니즘이다. 어떤 잠금 장치나 비밀번호보다 낫다. 내면의 잠금 장치다. 의식이다.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크게 생각하라고 초대한다. 일상적인 걱정 너머로 시야를 확장하라고. 우리나라의 경계 너머로. 심지어 우리 행성 너머로. 우리를 우주 시민으로 보라고 초대한다. 훨씬 더 큰 은하 가족의 일부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바뀐다. 이웃과 주차자리 때문에 벌이는 그 어리석은 논쟁이 갑자기 터무니없이 작아 보인다. 상사에게 느끼던 그 분노가 하찮게 보인다. 돈에 대한 불안이 덜 급해진다. 왜냐하면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당신은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다. 그것은 동시에 겸손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큰 그림에서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을 주는 것은 비록 작아도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다. 당신의 빛이 중요하다. 당신은 우주 퍼즐에 필요한 한 조각이다. 당신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자신이 되어라. 의무감으로가 아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조건화의 층들, 모든 트라우마, 모든 두려움을 벗겨내면 남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다. 순수한 빛이다. 순수한 신성한 연결이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압력, 모든 변화는 거짓된 층들을 태워 그 진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금이 불에 정련되는 것과 같다. 불은 금을 파괴하지 않는다. 불은 불순물을 제거할 뿐이다. 남는 것은 순수하고 빛나는 것이다. 당신이 바로 금이다. 현재의 삶이 바로 불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날 것은 당신의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버전이다. 그러니 그 과정을 받아들여라. 그래, 때때로 불편할 것이다. 아플 것이다. 당신에게 도전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당신은 자신을 찾을 것이다. 진정 누구인지 기억할 것이다. 그러한 기억은 길 위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든다. 다가오는 전 지구적 정화는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갱신에 관한 것이다. 오래된 것을 놓아주어 새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을 놓아버리고 더 나은 가능성들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싸울 수 있습니다. 친숙한 것,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고 제약적일지라도 붙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또는 당신은 변화에 따라 흐를 수 있습니다. 과정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통제심을 놓고 변형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진화에 몸을 맡길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단지 환상을 놓아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얻는 것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다른 이들과 신성과의 진정한 연결을 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습니다. 그러니 지구적 정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성적 변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 자신의 각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쉽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길입니다. 인류의 진화와 당신의 개인적 진화에서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것에 참여하도록 정확히 여기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여기에 있으려 선택했습니다. 이를 겪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신뢰하세요. 자신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드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세상, 하나됨이 분열을 이기는 세상, 빛이 어둠을 이기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은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일상적 사랑의 선택을 통해.